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2000년대 초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연상시키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치정, 불륜, 복수, 그리고 잔혹한 살인과 방화까지 얽힌 이 이야기는 인간의 어두운 욕망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인물들의 심리와 그들이 처했던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자, 그럼 2000년 중국의 한적한 마을에서 벌어진 그날의 비극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2000년, 중국의 한 중소도시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 리나촌 조이곳은 평소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밭을 일구고 소박하게 삶을 영위하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큰 다툼이나 사건 사고도 드물었죠. 하지만 그 해겨울, 리나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비극의 무대가 됩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세 남녀, 즉 리양씨, 그의 아내 시아오메이, 그리고 시아오메이의 내연남 장웨이가 있었습니다. 리양씨와 시아오메이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부부였습니다. 슬하에 두 아이를 두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리양씨는 성실한 농부였고 시아오메이는 아이들을 잘 돌보고 집안일을 야무지게 해내는 현모양처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겉모습과는 달리 이미 오래전부터 깊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리양씨는 다소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툰 성격이었고 시아오메이는 그런 남편에게서 점점 멀어져가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리양씨의 잦은 야근과 고된 농사일로 인한 피곤함은 부부관계의 소통 부재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사라지면서 부부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오메이는 점차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감정들은 그녀의 마음속에 불씨처럼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오메이의 삶에 장웨이라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장웨이는 리나촌 근처의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수려한 외모와 능글맞은 언변, 그리고 섬세한 태도로 시아오메이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리양 씨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들이 시아오메이에게는 마치 가뭄의 단비 같았습니다. 그는 시아오메이의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였습니다. 장웨이는 시아오메이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그녀의 감정을 헤아려 주는 듯 보였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애정은 시아오메이가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것이었기에 그녀는 빠르게 장웨이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시아오메이는 장웨이에게서 그동안 자신이 갈망했던 관심과 사랑을 느꼈고 결국 두 사람은 위험한 불륜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장웨이와의 만남은 시아오메이에게 현실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는 시아오메이에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자극을 선물했습니다. 장웨이 역시 유부녀인 시아오메이에게 묘한 매력을 느꼈고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몰래 만남을 이어갔고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밀회, 서로에게 보내는 은밀한 메시지, 그리고 주말이면 외출을 핑계로 만나는 그들의 위험한 사랑은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영원히 지켜질 수 없는 법이죠. 이들의 은밀한 만남은 결국 작은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점차 퍼져나갔고 리양 씨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리양 씨는 아내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외출이 잦아지고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아내의 모습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고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함께 아내의 외출이 잦아지는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아오메이가 완강히 부인했지만 리양 씨는 점차 확신을 가졌고 결국 시아오메이와 장웨이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그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장웨이와의 다정한 메시지를 발견하거나 또는 직접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리양 씨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 쌓아 올린 가정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 같았죠. 배신감, 분노, 좌절감이 뒤섞여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는 믿었던 아내에게 받은 상처에 몸서리쳤습니다.
마치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극심한 외로움과 함께 자신의 가정이 다른 남자에게 유린당했다는 치욕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리앙 씨는 곧바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아내의 변심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장웨이와의 관계를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를 터뜨리며 격렬하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리앙 씨는 시아오메이에게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리라고 호소했지만 시아오메이의 마음은 이미 장웨이에게 완전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리앙 씨의 애원과 분노에 귀를 닫았고 오직 장웨이와 함께하는 미래만을 꿈꾸었습니다. 시아오메이는 리앙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장웨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더 이상 리앙 씨와의 결혼 생활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장웨이와의 사랑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리앙 씨는 이혼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내와 내연남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심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실감과 모멸감은 리앙 씨를 점점 더 어두운 나락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술에 의존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그의 눈빛은 점차 광기로 물들어갔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마다 그는 아내의 배신과 장웨이의 얼굴을 떠올렸고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혹은 이 고통을 안겨준 이들에게 똑같이 고통을 주고자 하는 삐뚤어진 욕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수의 화염에 휩싸여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결국 리앙 씨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자신과 아내 그리고 장웨이 이 세 사람 중 누구도 행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장웨이는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원흉이라 여겼고 그에게 가장 잔혹한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장웨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고 생각했으며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리앙 씨는 며칠 밤낮을 고민하며 치밀하게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복수만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그는 사라지고 오직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리앙 씨의 이상 행동을 눈치챘지만 그 누구도 그가 이토록 끔찍한 계획을 꾸미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의 눈은 깊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그가 아내의 외도로 인해 힘들어한다고만 생각했을 뿐 그 내면에 숨겨진 광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2000년 12월의 어느 추운 겨울밤, 리앙 씨는 마침내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장웨이의 집 근처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장웨이가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미행하여 그의 집으로 따라갔습니다. 장웨이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리앙 씨는 미리 준비한 둔기로 그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장웨이는 미처 저항할 새도 없이 쓰러졌고 리앙 씨는 쓰러진 장웨이를 몇 번 더 내리쳐 그 자리에서 살해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복수를 향한 광기만이 번득였습니다. 피로 얼룩진 장웨이의 시신을 바라보며 리앙 씨는 비로소 자신이 계획했던 복수의 첫 단계를 완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둔기가 들려 있었고 그의 옷에는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품어왔던 복수심이 해소되는 듯한 기묘한 만족감마저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리앙 씨는 자신이 세상의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고통을 유발한 자에게 응당한 벌을 내렸다고 말이죠. 하지만 리앙 씨의 끔찍한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웨이를 살해한 후 그는 그의 시신을 은밀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는 장웨이의 시신을 자신의 집으로 옮겨 아무도 모르게 끔찍한 방법으로 토막냈습니다. 캄캄한 밤, 인적이 드문 자신의 집 안에서 그는 섬뜩할 정도로 침착하게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앙 씨의 광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피로 범벅된 손으로 시신을 훼손하면서도
그는 아무런 감정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오직 아내의 배신과 장 웨이에 대한 증오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죠. 마치 로봇처럼 무감각하게 그는 오로지 자신의 계획을 완수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시신을 토막낸 후 그는 각 부위를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집 근처의 인적이 드문 숲속이나 강가에 유기했습니다. 시신을 발견하더라도 누구의 것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그리고 자신에게로 향하는 수사의 실마리를 없애기 위한 잔인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범행에 사용했던 도구들 또한 깨끗이 씻어내거나 멀리 버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광기와 치밀함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 리앙 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자신의 아내 시아오메이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이 그는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 아마도 휘발유나 등유를 집안에 뿌렸습니다. 안방부터 부엌, 거실까지 집 안 곳곳에 인화성 물질을 골고루 뿌렸고 그 후 성냥이나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집 전체를 집어삼켰고 잠들어 있던 시아오메이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길 속에서 비명행사했습니다. 뜨거운 불길과 연기 속에서 그녀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리앙 씨는 불타오르는 집을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마치 자신의 고통도 함께 불태워버리는 듯한 공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꽃이 하늘로 치솟고 검은 연기가 밤하늘을 뒤덮는 광경은 흡사 지옥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이 자신의 손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리앙 씨는 자신이 이 모든 범죄를 저지른 후 자살로 위장하여 죽음을 맞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내연남을 죽이고 자신의 집까지 불태운 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의심을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사건을 영원히 미궁 속에 묻어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불길이 너무나 맹렬하여 마을 사람들이 빠르게 진압에 나섰고 소방차가 출동하면서 그의 도주로가 막히게 됩니다. 또한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아오메이의 시신에서 단순 화재 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는 타살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동시에 장웨이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의심을 사게 됩니다. 그의 치밀한 복수 계획은 결국 자신의 덜미를 잡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타는 리앙 씨의 집을 보며 경악했고 이내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곧이어 시신이 발견되자 사건은 단순 화재를 넘어선 살인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리나촌 일대에서 실종된 장 웨이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시아오메이의 사망 원인이 단순 화재 사고가 아닌 타살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시신에 남아있는 둔기에 의한 상처와 불이 붙기 전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주변인 진술과 현장 감식을 통해 리앙 씨의 수상한 행적이 드러났고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여 수사를 집중했습니다. 리앙 씨의 평소 행실과 아내와의 불화, 그리고 장 웨이와의 관계에 대한 소문들이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되었습니다. 끈질긴 수사 끝에 경찰은 리앙 씨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던 리앙 씨는 경찰의 집요한 추궁과 증거 제시 앞에 결국 모든 범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자백은 마치 얼어붙은 강물이 녹아내리듯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범행을 털어놓았고 장 웨이의 토막난 시신 일부가 유기된 장소까지 진술했습니다. 그의 자백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리앙 씨가 그토록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용했던 리나촌은 순식간에 공포와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믿기 힘든 현실에 대해 서로 수군거렸고 사건의 잔혹함에 몸서리쳤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리앙 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아내의 불륜에 대한 복수심과 가정이 파괴되었다는 절망감 때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이혼을 원치 않았지만 아내가 장 웨이와의 관계를 끝내지 않으려 했고 오히려 자신에게 이혼을 강요하는 것에 극심한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다는 것이 그의 항변이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리앙 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심신미약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리앙 씨가 아내의 배신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흐려져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의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수법을 들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장 웨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유기한 행위, 그리고 아내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행위는 결코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리앙 씨가 범행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정은 리앙 씨의 복수심이 극에 달해 저지른 엽기적이고 광적인 범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히 질투를 넘어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잔혹한 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고 시신을 훼손하며 마지막에는 자신의 보금자리까지 불태운 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였습니다. 결국 리앙 씨는 2명을 살해하고 방화까지 저지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0년대 중국의 사법 시스템은 강력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강했기에 그의 사형 선고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리너촌을 넘어 중국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광기와 복수심, 그리고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한때 조용했던 리너촌을 치정극과 살인, 방화라는 끔찍한 비극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사회의 그림자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리너촌이라는 작은 마을은 이 사건으로 인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와 기억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치정극으로 치부할 수 없는 많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한 가정을 파괴한 불륜 관계가 비극을 낳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리앙 씨의 극단적인 복수심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의 심리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왜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대신 파괴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배신감과 모멸감이라는 감정은 한 인간을 어디까지 몰아붙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사회적, 개인적인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이러한 인간 내면의 어두운 충동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감정의 경랑 속에서 이성을 잃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감정 제어의 중요성과 함께 갈등 해결에 대한 건설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력히 일깨워줍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2000년대 초 중국 사회에 만연했던 개인주의의 확산과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의 충돌이라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고 이는 때때로 전통적인 도덕관념과 충돌하며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족 해체와 개인의 욕망 추구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갈등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리앙 씨 사건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인간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떻게 현실로 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당시 중국 사회가 겪고 있던 혼란과 변화의 단면을 극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가족 공동체의 붕괴, 도덕적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소외감과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인간 본성의 복잡성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력과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분노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통제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이 사건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중국 린화촌에서 벌어진 엽기적인 치정살인 사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생각의 여지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실천입니다.